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설 명절 직전에 한국사 역사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의 해방, 정부 수립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적의 전조, 기적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 1943년에 있었는데요.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있었는데, 카이로 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39년 발발해서 45년 8월 15일 일왕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인 1943년 카이로에서 연합국의 새 거두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새 거두가 모여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 독립을 연합국의 새 거두가 최초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3년 연합국의 새 거두가 한국 독립을 약속을 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카이로에 모인 새 거두 중 한 사람이 영국의 처칠이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구 대국, 영토 대국인 지금의 인도라는 나라요. 인도라는 나라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을 위해서 영국 군복을 입고 세계 도처에서 싸웠습니다.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려 인도인의 250만 명 이상이 영국 군복을 입고 연합국인 영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영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2차 세계대전은 영미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성전으로 끝났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인도인의 100만 명 이상,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인도인의 250만 명이 영국을 위해서, 연합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의 독립을
영국이 약속을 했나요? 인도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영국의 독립 대신 자치를 허용하겠다. 인도인들이 거부를 했고요. 지속적인 투쟁 이후에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긴 했지만 이후에 독립된 국가로서 단일 국가로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초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이 되었다가 이후에 다시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스리랑카 실론섬이죠. 스리랑카 4개국으로 분리 독립을 궁극적으로는 이룩했지만 그러나 독립으로 가는 그 과정은 정말 지난했는데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우리 조선인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연합국을 위해서 인도의 1차 세계대전 100만 명 이상, 250만 명 이상이 아니고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서 연합국을 돕지 못한 것이 추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인도를 침공해서 대패를 당하는 유명한 임팔 전투가 있었는데요. 임팔 전투에서 우리 광복군의 극소수가 임팔 전투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임팔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 광복군의 수가 혹 몇 명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기록에 의하면 9명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여러 문헌을 종합해서 살펴보건대 10명 전후에 이 광복군이 연합군과 협력하여서 합동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군의 일원으로서 싸운 병력은 무려 250만 명 이상요. 우리 광복군이 임팔 전투에서 참여해서 싸운 것은 10명 안팎요. 10명과 250만 이상. 자, 그런데 인도는 1차 세계대전에도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영국 군복을 입고 영국을 위해서 싸웠고요. 연합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고 자치를 허용하느니 하다가 인도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거세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도의 독립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은
광복군을 위해서 한국 광복군은 연합국에게 어떠한 기여를 했기에 연합국의 새 거두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1944년 3년 카이로에서 연합국의 새 거두가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했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연합국의 새 거두는 장개석이 빠지고요. 그 자리에 스탈린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연합국의 새 거두는 한국의 독립을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스탈린은 그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며 유럽 전역을 적군이 점령하면서 영토 확장의 야욕을 결코 숨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던 폴란드 역시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싸우고 런던에 망명정부가 들었었는데 그 망명정부와 폴란드 연합국과 싸웠던 무려 5만 이상의 폴란드 병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탈린의 적군의 폴란드 점령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추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은 38선 이북의 소련의 진주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38선 이남의 자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 현재 6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경제는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3세계에서는 유례가 드문 6월 항쟁을 통해서 평화로운 민주화 정권 교체까지 이룩한 전 세계의 극히 유례를 찾아볼 수 보기 드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민족 갈등, 그 다음에 이웃 국가와의 갈등, 내란과 내전과 국지전으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면 현재의 지구촌의 정세나 1945년
이후에 세계 정세와 약소 민족들의 해방과 신생 독립국가들의 현실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세대가 지내온 과거는 그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